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히즈 소개를 위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을 진행할 지메스 이건강이라고 합니다. 히즈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지난 두 번의 세션을 통해서 히즈가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또 그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활용한 디자인 익스플로레이션 작업을 수행하는 것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지난 세션을 놓쳤던 분들은 저희 하이스팟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레코딩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은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히즈가 할 수 있는 역할, 특히 그 과정에서 활용되게 되는 다양한 머신러닝 기능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포커스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히즈에 대해서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심센터 그리고 히즈라는 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통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멘스에서는 심센터라는 이름의 포트폴리오 안에 시스템 레벨의 시뮬레이션 아니면 어떤 메카니컬 시뮬레이션이나 CFD 영역들 또는 일렉트로매그네틱이나 전자장비 관련된 해석들에 대한 영역들, 더 나아가서는 피지컬 테스팅에 대한 부분들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실제적인 모델에 대한 성능을 직접 다루면서 그것에 대한 익스플로레이션 작업을 수행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뮬레이션 프로세스와 데이터에 대한 매니지먼트까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히즈는 이렇게 다양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 솔루션들을 엮어서 하나의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전자제품을 제가 이제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자제품이 가동되는 과정에서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발열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게 냉각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한 가지 있을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팬을 통해서 냉각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전력을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칩에 대한 냉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히트싱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히트싱크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고 또 너무 비싼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냉각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형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 과정에서는 왼쪽에 있는 타공망의 위치나 사이즈를 결정을 해줘야 되기도 하고 팬의 위치도 결정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히트싱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소재를 사용할지 또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에 대한 부분들도 결정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자, 이렇듯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전자제품 하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풋 파라미터라는 부분과 아웃풋 파라미터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두 개의 파라미터들을 바꿔보고 그 다음에 한두 개의 성능을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라미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적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수가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더 많은 파라미터들을 동시에 바꾸면서 또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성능 사이에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성능을 좋게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성능들이 나빠지는 그런 관계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결정을 해야 이 제품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컴퓨터 내에서 만들어지는 CAD 모델링 또는 시뮬레이션 작업들, 이런 것들이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기도 할 것이고요. 히즈는 이런 모든 일련의 작업들에 대해서 CAD 모델링부터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또 결과에 대한 포스트 분석들, 이런 것들을 모두 자동화된 절차로 만들어서 엔지니어는 내가 다루고 있던 어떤 원본 모델을 히즈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작업만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성능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특정 값은 최소화시키고 싶다 또는 특정 값은 최대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의 탐색 방향만을 설정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반복적인 탐색을 통해서 그리고 지능화된 알고리즘이 지금처럼 더 개선된 디자인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찾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희즈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저희는 CAD 모델링을 다루고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또 결과에 대한 포스트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얻고자 하는 결과들, 더 개선된 디자인을 찾고 어떤 모델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작업들은 후반부에 이루어지는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희즈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다양한 결과들을 얻고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는 작업들에 엔지니어의 타임도 그쪽에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부에 이뤄지게 되는 이런 반복적인 모델링,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수행에서 엔지니어가 굳이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디자인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이 바로 희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희즈는 총 4가지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 왼쪽 가운데 쪽에 보이시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네, 앞서 보셨던 데모 동영상처럼 저희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CAD 모델링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을 병렬적으로 수행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다른 시뮬레이션의 입력 조건으로 반영되는 그런 식으로의 수행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희즈는 이런 모든 작업 절차들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기존에 하던 역할을 그대로 모사해서 똑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수치적인 값들에 대한 교환이라던가 또는 파일이 주고받는 그런 모든 작업들이 연동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갖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자동화된 프로세스는 또 실행 환경에 대한 부분들까지 더 확장시켜서 연계가 되게 됩니다. 간단한 스크립트 코드나 CAD 모델링 이런 부분들은 랩탑이나 워크스테이션에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떤 시뮬레이션 작업들은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던가 클러스터 장비 같은 슈퍼컴 장비를 통해서 더 계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희즈는 어떤 이런 식으로 원격의 장비에 대해서 계산 실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파일을 송수신하고 또 계산 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실행 명령어나 또는 계산에 대한 모니터링 명령어 이런 부분들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런 원격의 환경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동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원들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자원들을 100% 활용해서 예를 들어 아까처럼 반복적인 계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5개, 10개 이런 식으로 많은 계산을 한 번에 수행을 해주는 것을 통해 전체 런타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2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구축이 되게 되면 희즈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디자인을 탐색할 것인가 라고 하는 탐색 기법을 적용하는 단계에 넘어가게 됩니다. 희즈는 그 과정에서 어떤 지능화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어떤 최적화된 디자인을 찾거나 스크리닝 목적의 DOE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확률 분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들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식으로 수행이 된 결과들에 대해서 분석 작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분석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적화 수행을 했다라고 해서 단순히 초기 결과, 그 다음에 최종 결과 이런 식으로 산술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탐색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여러 인풋 파라미터들 중에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인풋 파라미터가 무엇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어떤 결과를 본다거나 또는 최적화된 디자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강건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히스토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형태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대체하는 작업들을 한다거나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간단한 클릭 몇 번의 버튼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위자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포스트 프로세싱 결과들을 추가적으로 얻어볼 수 있다는 것도 희즈가 제공해주는 하나의 장점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히즈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히즈가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은 어떤 버추얼 환경에서의 모델, 버추얼 환경에서의 어떤 생산 라인과 실제 모델, 실제 생산 라인이 말 그대로 트윈 형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간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서로 간에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추얼 모델상에서 만들어진 그 과정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생산 계획까지 수립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이 실제 제품, 실제 생산 라인과 연결이 되어서 그대로 모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실제 제품상에서 어떤 신호가 이상 신호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검증, 확인 작업을 버추얼 환경에서 바로바로 진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다시 실제 제품으로 또는 실제 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밸리데이션 작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런 어떤 생산 라인에 대한 예시를 들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어떤 생산 라인 과정에서는 이런 다양한 어떤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이제 전체 라인을 이루게 되는 어떤 컴포넌트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피지컬 테스팅을 통해서 어떤 공정 오퍼레이션 컨디션에 따른 성능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어떤 버추얼 센서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어떤 믹싱 탱크를 다루고 있는 과정에서 이 믹싱 탱크에 주입이 되는 유량 또는 어떤 컨디션들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섞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그 내부의 유동 특성, 어떤 식으로 섞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놓고 그것들에 대한 일종의 학습 모델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모델들은 이제 어떤 임의의 입력 조건들이 들어왔을 때 탱크 내부에서는 어떤 식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예측해 줄 수 있는 계산 모델들을 갖게 되어서 저희가 실제로 계측할 수 있는 외부의 데이터들만 가지고도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얻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모델들은 말 그대로 실시간의 응답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PLC 시스템 같은 것들과 연계되는 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센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제 그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전체 프로세스 단으로 확장이 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이런 시스템 레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이제 각각의 그 컴포넌트들에 대한 이런 시스템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각의 요소들 중에서 일부 요소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3D 이펙트를 포함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거나 또는 피지컬 테스팅을 통해서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능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 레벨의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계산 속도를 이제 빠르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방해하는 어떤 보틀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앞서 보셨던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이제 예측 모델을 가지고서 대체해주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실시간 응답성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 모델 형태로 구성이 된 버추얼 모델들은 실제 모델과 연결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그널이 넘어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상의 모델에서 처리를 해주고 거기서 얻어진 결과들을 다시 실제 모델에 피드백을 주는
말 그대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버추얼 모델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과정에서 히즈 내에 있는 다양한 머신러닝 기능들이 앞서 보셨던 작업들에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실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어떤 결과들을 분석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저희는 일단 첫 번째로 스크리닝 작업들을 많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파라미터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DOE를 수행을 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어떤 계측 데이터들, 랜덤하게 들어오는 어떤 비정형적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는 스크리닝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히즈 같은 경우에는 랜덤 포레스트라고 알려진 이제 머신러닝 기능을 기반으로 한 스크리닝 기능으로 여러 가지 인풋들이 랜덤하게 들어오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그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 가장 주요 인풋 인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기능으로는 이제 어댑티브 샘플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어댑티브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들은 앞서 보셨던 이제 예측 모델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이 아웃풋의 응답 특성, 아웃풋의 물리적인 특성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히즈가 직접 탐색하는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정형화되어 있는 DOE를 기반으로 한 샘플링 획득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적은 샘플로 더 높은 피팅 정확성을 얻을 수 있는 수학적인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어댑티브한 샘플을 만들어주는 DOE 기법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수행하시던 과거에 이제 수학적인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던 것들 대비해서 그 방법들 대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적은 샘플로 더 높은 정확성을 얻어낼 수 있는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모델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기반으로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서 어떤 다량의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히즈가 손쉽게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러한 학습 모델을 만드는 과정들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눠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어떤 하이 피델리티 모델이라 부르는 실제 3D 이펙트를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시뮬레이션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뮬레이션들은 정확한 결과를 내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모델들을 활용한 반복적인 계산들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쌓아주게 되고요. 그렇게 쌓아진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히즈는 다양한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한 어떤 수학적인 예측 모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리듀스드 오더 모델이라는 롬이라고 부르는 모델로 보통 명기하고 있고요. 이 롬이라는 모델은 어떤 초단위 이내로 결과들을 내줄 수 있는 응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물리적인 특성들을 얻어낼 수 있으면서도 바로바로 빠르게 결과를 얻어볼 수 있다는 단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모델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한 예시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런 구조해석 모델들, 이 모델들이 실제로는 몇 시간 단위로 계산이 되고 있던 모델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런 롬 모델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분단위로 계산이 되게 되는 모델로 축소되는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작동 조건에 대한 밸리데이션들을 손쉽게 수행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구조 해석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자기 특성에 대한 해석들 아니면 연료동 특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는 시스템 레벨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디테일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요소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축된 시간 안에 계산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어떤 테스팅 데이터를 통해 얻어지는 이런 샘플링 결과들을 마찬가지로 이런 뉴럴 네트워크 같은 예측 모델 생성 기법들을 통해서 롬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실시간으로 응답을 얻어볼 수 있는
말 그대로의 버추얼 센싱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 모델링 같은 머신러닝 기법들이라던가 또는 어떤 말 그대로 이제 리덕션 모델이라 부르는 피직스 베이스 모델들 아니면 리니어 알제브라를 통한 어떤 계산 기법들 아니면은 보통 이제 서로게인 모델링 또는 리스폰스 서페이스 모델링이라 부르는 이런 다양한 수학적인 피팅 함수식을 이용을 한 모델링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이 혼용이 되어서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의 특성들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스태틱 데이터인지 다이나믹 데이터인지 또는 비선형성이 큰지 작은지 이런 각각의 특성들에 따라서 유용하게 그러니까 이제 플렉서블하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링 기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나 또는 메저먼트 데이터들이 어떻게 있게 되면은 그것들 기반으로 한 리듀스드 오더 모델을 만들게 되고 그런 것들은 단순히 이런 하나의 툴 내에서 귀속되어 있는 모델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용 플랫폼 포맷 형태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해서 독립적인 계산기처럼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어떤 PLC 시스템에 묶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힐스, 실스, 밀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루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이런 시뮬레이션 데이터나 계측 데이터들이 활용이 될 수도 있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식으로 얻어지는 계산 모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변하게 되는 주변 환경들 또는 어떤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에 그때그때 맞춰진 옵티마이즈된 어떤 작동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버추얼 센싱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게 되면은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또는 어떤 제품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 징후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지 보전 같은 모델들로까지 활용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 과정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얻어지게 되게 되고요. 그것들은 시뮬레이션이라던가 또는 테스팅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런 모델이 일단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데이터들이 확보가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라던가 또는 다른 다양한 이제 롬 모델링을 하는 기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롬 모델은 이제 다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결합되는 것들을 통해서 전체 하나의 제품들 또는 하나의 어떤 생산 라인들 이런 것들이 가상 환경 내에서 완전히 실제와 동일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전체 모델링 형태로 구축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어떤 제어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함께 결합이 돼야겠죠. 그래서 외부 컨디션에 따라서 변화되는 특성들을 전체 시스템에 반영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PID 제어라던가 다른 차트를 기반으로 한 이런 제어들을 통해서 로직을 추가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사용자가 또 가시화해서 보게 되는 정보들이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대시보드 형태라던가 또는 애니메이션 형태로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떤 응답 특성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버추얼 모델들은 이제 IoT 시스템 같은 부분들과 결합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 제품과의 계속 싱크를 통해서 계속적인 이제 반복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최적화 작업들 또는 이상 징후 판단 작업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제 어떤 실제 제품과 버추얼 제품 사이에서의 서로의 피드백을 통한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서로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손쉽게 그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어 로직을 개발하는 부서 쪽에서
제어 로직 개발을 위한 각각의 성능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CA 시뮬레이션을 직접 핸들링한다거나 뭐 테스팅을 계속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장벽처럼 기존에는 이제 장벽처럼 역할이 되던 부분들을 이런 롬을 통해서 없애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CA 시뮬레이션에 대한 모델들을 롬화해놓고 또 마찬가지로 테스팅에 대한 부분들을 롬화해놓게 되면은 이런 제어 로직을 개발한 부서들 또는 시스템 모델을 개발한 부서들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성능 특성에 대한 부분을 이런 롬 모델만 갖다가 그냥 손쉽게 연결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부서들이 서로 다른 특성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굉장히 손쉬운 어떤 매개체로서 활용 역할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희지가 제공해줄 수 있는 장점들을 마지막으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3D 특성들을 시스템 레벨로 손쉽게 전환시켜서 연결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장점이 되게 되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시뮬레이션 모델들이나 또는 테스팅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활용이 되고 또 거기서 얘네들이 계속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계속 재사용이 되는 식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요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을 위한 버추얼 모델들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대한 이제 검증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수행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IoT 시스템들을 통해서 어떤 실제 제품과의 리얼타임 싱크를 통한 어떤 버추얼 환경에서의 검증 작업들에 활용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는 희지가 어떤 식으로 이제 다양한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고 또 그 구축된 프로세스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이 탐색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희지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 특히나 뭐 CAD나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결합되는 이런 다양한 설계 해석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손쉽게 연동해주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굉장히 많은 상용 해석 툴들의 아이콘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각각의 제품들에 대해서 희지는 다이렉트로 커플링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렉트로 커플링 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각각의 툴들을 희지가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윈도우 배치 커맨드 파일을 내가 만든다거나 또는 각각의 툴들에 대한 API 제어를 위한 어떤 스크립트 코드를 짠다거나 하는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내가 원래 만들어놨던 원본 파일, 그것을 희지한테 이 파일을 인풋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기만 하면 바로 연동이 끝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또 손쉽게 가능한 것 중에 한 가지 이제 희지가 또 갖고 있는 장점은 희지는 탐색 기법 측면에서도 이런 사용자가 기존에 수행해야 했던 굉장히 많은 작업의 세팅들을 전혀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지능화된 탐색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쉐르파라는 이름으로 이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쉐르파라는 알고리즘은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특성들을 통해서 다양한 알고리즘, 특히나 뭐 어떤 전역 최적화를 찾는다고 하는 알고리즘들이나 또는 로컬 미니멈을 찾게 되는 이런 로컬 서치 알고리즘들을 함께 혼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효율화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어댑티브하다라고 말하는 특성들을 통해서 이 여러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혼용될 것인가, 이 다양한 인풋, 다양한 아웃풋을 동시에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탐색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내가 몇 번의 반복 계산을 통해서 이 계산 최종 결과를 얻을지에 대한 부분들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이런 수학적인 어떤 테스트 모델들을 통해서 실제로 알려진 옵티멈 솔루션을 얼마나 잘 빠르게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비교 테스트들을 통해서도 다른 어떤 학문적으로 개발된 알고리즘들이라던가 또는 이제 다른 경쟁사에서 운영 중인 이런 알고리즘들 대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더 좋은 해를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 모델들을 통해서도 검증을 하고 있고요. 또는 어떤 다양한 테스트 모델들, 어떤 고객사에서 운영 중 테스트했던 다양한 벤치마크 테스트 모델들을 통해서도 어떤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중에서도 가장 우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희즈가 단순히 뭐 일회성의 최적화, 일회성의 DOE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동화 플랫폼 역할, 그리고 디지털 트윈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획득을 위한 어떤 플랫폼 역할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계속 기능들을 추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지금처럼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한 500개 가까운 다양한 베리어블들을 동시에 핸들링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성능 측면에서도 한두 개의 성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니터링이 필요로 하는 굉장히 많은 수의 시뮬레이션, 굉장히 많은 수의 테스팅 결과들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각각의 시뮬레이션들이 만약에 결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시뮬레이션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파일들을 알아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파라미터를 하나 바꿨을 때 그것과 물려있는 다양한 모델링 파일들이 업데이트되고 그것에 반영되어 있는 시뮬레이션들이 또 수행이 돼서 그 결과들을 손쉽게 얻어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플랫폼으로서 희즈가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게 될 데이터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희즈가 팀센터와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팀센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팀센터라는 이제 이름은 뭐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지멘스에서 운영하는 PLM 솔루션이 팀센터인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나 모델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저희 팀센터라는 제품입니다. 이 팀센터에는 팀센터 시뮬레이션이라는 추가적인 기능이 있게 되는데요. 팀센터 시뮬레이션은 단순히 팀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던 어떤 CAD 모델링이라던가 또는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그 작업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후 처리 작업들, 거기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의 실행이나 거기서 만들어진 파일에 대한 관리 같은 부분들을 기존의 PLM 시스템 내에서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CAE에 좀 더 포커스되어 있는 추가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팀센터에서 어떤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고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던 파일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등록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팀센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는 이런 각각의 시뮬레이션 툴이 직접 팀센터 환경 내에서 실행이 되고 거기서 사용되는 파일들이 그냥 자동으로 관리되는 수준의 어떤 지금 여기 세미 오토메이티드라 표현되어 있는 이런 구성을 갖췄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예 희즈를 통한 자동화 플랫폼을 구성을 해놓고 이 희즈가 이제 팀센터와 연동이 되게 되면 전체 해석 프로세스가 통째로 팀센터에서 관리가 되면서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파일들 역시 또 자동으로 팀센터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실제로 작업 절차들을 통해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엔지니어가 먼저 희즈를 팀센터에서 실행을 해서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성능들, 그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MDO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MDO 템플릿에서는 각각의 CAD 모델링 또는 내가 보고자 하는 성능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들을 어떤 식으로 실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또 다른 엔지니어가 이제 내가 다루고 있는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최적화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팀센터 내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내가 수행해야 되는 성능에 관련된 MDO 템플릿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그러면 다루고자 하는 모델 파일만 이 히지 템플릿에 연결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히지는 이 엔지니어가 넣어준 인풋 파일을 이용을 해서 사전에 정의되어 있던 템플릿을 그대로 활용한 계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계산 결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시 팀센터 환경 내에서 그대로 저장이 돼주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다른 엔지니어가 추가적으로 이 정보를 다시 확인을 한다거나 또는 리포팅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과정에서도 손쉽게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실제 데모 동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또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제 한 엔지니어가 팀센터 상에서 MDO 템플릿을 일단 등록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등록되어 있는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심센터 3D 모델링과 나스트란에서 그리고 엑셀 계산, 추가적인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작업을 이제 연결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엔지니어에게 이것을 이용을 한 업무를 이제 어사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이제 이 엑셀 시트로 되어 있는 요구사항 정보를 전달을 하면서 다른 엔지니어에게 이런 계산을 직접 수행을 해서 결과들을 좀 얻어줬으면 한다라고 하는 이런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전달된 업무 지침은 이제 이것을 전달받은 엔지니어가 팀센터 환경 내에서 자기에게 어사인되어 있는 이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물려있는 이 템플릿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파일을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만 추가로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이 시뮬레이션 모델 파일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전달받은 이 템플릿에 어떤 파일을 지정을 해줄지에 대한 부분들만 추가로 설정을 해주시기만 하면 바로 이 최적화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환경 내에서 기본적인 변수에 대한 미니멈부터 맥시멈까지의 정보라던가 또는 각각의 리비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이런 모델 파일에 대한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휴먼 에러라던가 이런 것들도 방지할 수가 있게 되며 파일에 대한 연동 과정에서도 내가 직접 이 프로세스를 다시 처음부터 구성하는 것이 아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시뮬레이션 모델 파일만 지정해주면 바로 이제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런 팀센터 기반으로 히지가 작동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모두 완료를 한 이후에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히지가 이제 팀센터 환경 내에서 구동이 되면서 최적화 계산을 진행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계산이 완료가 되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계산들이 수행이 되었고 그때 어떤 히스토리 정보들이 남아있는지 그런 것들을 역시 포스트 프로세스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어떤 플랫 툴들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템플릿으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다양한 표나 그래프 형태로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히지에서 만들어진 포스트 프로세스 결과들은 PDF라던가 HTML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포맷 형태로 저장이 된 것들 동시에 이것들이 다시 팀센터에서 그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역시 다른 사람들이 손쉽게 이 결과들을 접근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어떤 이런 가시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어떤 모델 정보들, 형상이라던가 뭐 어떤
다양한 스칼라 정보들, 뭐 이런 것들 역시 팀센터 환경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이 수행이 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완료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처음에 어사인 해줬던 이제 뭐 매니저 역할인 다른 엔지니어에게 그대로 또 전달이 되어서 바로 그대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롬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 작업들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또는 다양한 요구사항, 다양한 요구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시뮬레이션들을 또 수행을 해보는 것이 계속 발생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손쉽게 관리하고 이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PLM 시스템과 결합되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데모로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일단 이것으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은 이제 레코딩 내용이 마친 이후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